자, 6강에 대해서 또 진행합니다. 프라임 넘버. 이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의미를 많이 붙였어요. 뭐 피보나치 수열, 프라임 넘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뭐 나르시스의 수, 무슨 수, 게. 자, 어쨌든 이 단어 뜻대로 보면 프라임 넘버다. 그러니까 영어로 해석하면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는 숫자다 그랬는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아주 희박한, 아주 소수라는 거, 소수. 그래서 그 아주 드문 숫자다. 그런 거죠. 아주 복잡한 그런 숫자다. 근데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다 이렇게 이제 붙인 거예요. 이미 그러면 얼마나 희귀한 숫자냐면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수입니다. 약수가 2개인 수예요. 그래서 규칙안을 보면 소수는 프라임 넘버는 약수가 2개인 수다. 즉 그 약수가 2개인 경우가 뭐냐면 1과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그 이외의 숫자로는 안 나누어집니다. 굉장히 까탈스러운 숫자죠. 1과 자기 자신의 숫자를 제외하고는 나누어지는 수가 없는 수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나를 나눌 수 있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다 이거야. 야, 그럼 너는 프라임 넘버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수가 2개인 수. 그런데 그 2개가 1과 자기 자신의 수. 바꿔 얘기하면 2부터 출발을 해서 그 자기 자신의 숫자 직전까지 나누었을 때 한 번도 안 나누어지면 그게 바로 프라임 넘버가 되는 거잖아요. 왜? 1과 자기 자신은 빼야 되니까. 1과 자기 자신의 숫자를 빼면 2부터 자신의 숫자에서 하나 뺀 숫자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뭐한다? 나눠보아가지고 나눠지는 수가 한 번도 안 나타났을 때 그때 드디어 너는 소수야.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소수의 자격을 가진 숫자는 이래서 지연작전. 한 번도 안 나눠지는 걸 끝까지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도중에 중간에 한 번이라도 나누어지면 뭐예요? 그냥 탈출입니다. 야, 넌 소수 아니야 임마. 그 얘기죠? 빨리 결정 나죠? 소수가 아닌 숫자는 빨리 결정이 나요. 근데 소수인 숫자는 결정이 굉장히 늦어지죠? 끝까지 가봐야 돼요. 혹시나 나눠지는 수가 있나를 혹시나 그래 나눠보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갔더니 한 번도 안 나눠지더라 이거야. 넌 소수다 임마. 그러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큰 수예요. 몇십억이라는 크기를 가진 숫자예요. 그럼 그 숫자가 몇십억 단위의 그 숫자가 프라임 넘버였다면 아마도 몇 번 만에 몇십억 번을 나눠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십억 번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나눠졌기 때문에 당신은 프라임 넘버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에 많이 씁니다. 이게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프라임 넘버를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주는 상 중에 100만 달러, 10만 달러인가요? 주는 상 중에 이제 현재 가장 큰 프라임 넘버를 찾아내면 아마 또 10만 달러를 준다는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사람의 손으로 하려면 평생 걸려도 못합니다. 이미 구해진 숫자 다음 소수를 구하려면. 그래서 지금 컴퓨터로 공학용 계산기나 슈퍼컴퓨터를 갖고 계속 시뮬레이션해서 지금 찾아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숫자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그 숫자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찍을 수는 없잖아요, 숫자를. 그죠? 자, 그럼 금방 찾아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부터 자신의 숫자에서 하나 뺄 때까지 나누어가면서 한 번도 안 나눠지면 소수다. 근데 이게 너무 느려. 규칙 첫 번째 방식은 너무 느려. 그래서 두 번째 규칙이 좋아요. 왜 자신의 수 마이너스 1까지 하느냐? 절반까지만 해도 돼요, 절반. 절반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절반 이후의 숫자로는 나눠지는 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절반이 넘어가는 숫자를 원래 숫자를 나누면 결과가 1.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거를 왜 돼요? 그 절반만 해봐도 돼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10억 번을 해야 될 거를 5억 번만 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절반 이후는 약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20에 대한 약수를 한번 쭉 써보세요. 1, 2, 4, 5, 10 그리고 20으로 껑충 건너뛰죠. 10 절반, 그 20에 대한 절반 이후에는 약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빼고. 그러니까 절반까지만 해보면 된다 이게. 근데 절반까지 하는 것도 빠른데 더 빨리 하는 거 뭐냐? 루트를 씌운 값까지만 해도 돼요. 왜 루트를 씌울 때까지만 해도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횟수가 줄어듭니다.
자, 만약에 어떤 프라임 넘버가 억이 되는 숫자, 1억이라는 숫자라면 그 1억에 대한 숫자가 만약에 프라임 넘버라면 첫 번째 규칙으로 했다면 몇 번 만에 그 프라임 넘버임을 결정했냐? 1억 번을 나눠봤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 5천만 번을 했겠죠. 세 번째라면 1억을 루트를 씌우면 얼마예요? 만이죠, 만. 만 곱하기 만이 억이잖아요. 만까지만 해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 약수의 특징을 보면 압니다. 자, 약수의 특징을 한번 이쪽에다 한번 쏠게요. 자, 약수의 특징이 뭐냐면, 자, 재밌어요. 20이라는 숫자가 1, 2, 4, 5, 10, 20. 이게 약수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20이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20이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20이죠. 약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구하면 이 뒤에는 자동으로 구해지죠. 안 따져봐도 구할 수 있죠. 이 4가 어떤 숫자예요? 4까지만 해보면 된다 이거야. 왜? 4까지만 해보면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약 이쪽에 3개면 이쪽이 3개예요. 이쪽에 4개면 이쪽이 4개고. 이해하셔요? 대칭이잖아요. 모든 약수는 만나는 것끼리 대칭적으로 곱하면 원 숫자가 됩니다. 그럼 이 4는 뭐예요? 루트를 씌운 값이다. 그죠? 왜 루트? 원래 루트의 의미는 뭐예요? 제곱의 의미야. 제곱의 역수잖아요. 2분의 1승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건 뭐야? 만약에 똑같은 값을 곱하면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곱 떼버리고 원래 루트를 씌운 값까지만 하면 된다 이게.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루트 이게 제일 빨라요. 자, 이렇게 해서 수학을 해야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쪽으로 와서요. 자, 그래서 규칙 세 번째를 보면 루트를 씌울 때까지만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 빠르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루트를 씌울 때까지 해야 되는지의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4까지만 하면 된다. 왜? 4까지만 하면 앞에 3개니까 뒤에 3개는 저쪽으로 안 구해봐도 앞에 거에 의해서 뒤에 게 구해진다라는 얘기죠.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 2, 3번에 다 해봐야 됩니다. 그건 간단해요. 어디까지 하느냐? 최종치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규칙은 자신의 수 마이너스 1까지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규칙은 자신의 수를 2로 나눈 결과값, 2로 나눴으니까 0.5로 끝나든지 딱 떨어진지 그럴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거는 루트를 씌워서 그 루트를 씌운 결과의 정수값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4점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까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순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자, 준비하시고 리드하시고 2부터 왜 인지하시죠? 2부터 자신의 수, 방금 읽어드린 숫자가 소수이냐를 물어보기 위한 건데 그 숫자보다 하나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죠. 왜 이렇게 썼을까? 2부터 자신의 수 마이너스 1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나머지 그 i로 나눠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2로 나눠보고 다음에 3으로 나누고 다음에 4로 이렇게 나눠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눌 때마다 뭐가 구해지냐면 나머지를 구해야 돼. 이게 MOD가 뭐랬어요? 나머지 구하는 연산이라고 그랬죠? 뭐 알아두셔야 돼요. 이 MOD를 앞에다 쓸 수도 있고요. 가운데다 쓸 수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MOD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나머지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야 돼요. 처음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그걸 물어봐. 너 0이냐? 나머지가 0이냐? 나머지가 0이면 뭐예요? 이렇게 빠져나오죠. 이해돼요? 자, 나머지가 0이 됐을 때 그때 아마도 그 넘버와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래 숫자와 여기서 i로 나눈 그 i하고는 아마 다를 거예요. 중간에 나눠진 거니까. 중간에 나눠졌잖아. 원 숫자하고 나누는 숫자하고 보면은 이 원 숫자하고 얘가 중간에 나눠지는 숫자니까 소수가 아니다 이거야. 근데 이 넘버와 i가 같을 때가 언제냐면 이 반복을 다 돌 때. 하루 종일 돌았는데 한 번도 일로 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반복문을 다 돌고 빠져나온 거예요.
반복할 만큼 반복을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나눠진 거야. 어쨌든 반복할 만큼 반복하고는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도중에 빠져나가느냐, 반복문을 다 돌고 이렇게 빠져나가냐, 이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반복문을 다 돌고 빠져나가면 이 아이가 이 반복은 넘버 마이너스 1까지 했지만 빠져나올 때 이 아이는 넘버라는 값을 갖고 빠져나옵니다. 다시 할게요.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라. 그럼 반복문부터 1, 100, 1, 100을 쓰잖아요. 그럼 언제 빠져나와요? 아이가 100이 아니라 101이 되면 빠져나가는 거야. 100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 넘버 마이너스 1까지 했잖아요. 그럼 언제 빠져나와요? 넘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반복의 끝이. 그죠? 네. 그러니까 다 돌고 빠져나왔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넘버와 이 아이가 같은 값인가를 물어봐요. 같으면 돌면서 반복을 하면서 한 번도 이쪽으로 간 적이 없다. 이게 나눠진 적이 없었다. 이게. 그래서 프라임 넘버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예, 이렇게. 요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2부터 자신의 수 마이너스 1까지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거지. 절반만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절반이라는 게 읽어드린 숫자의 절반. 넘버를 2로 나누는데 그걸 정수값, int는 인테자, 정수값만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리미트가 된 거예요. 절반까지. 그러니까 입력받은 숫자의 절반값만까지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똑같아요. 근데 단지 여기서 이 반복을 완전히 다 돌고 빠지면 얼마를 갖고 와? 리미트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갖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플러스 1하고 아이가 가장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빠져나온 값이 이걸 다 돌고 빠져나왔다면 리미트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갖고 빠져나올 거예요. 도중에 빠져나오면은 이 값이 아닐 거고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요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요렇게 했기 때문에. 요게 요거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그럼 요거 대신에 세 번째는 뭐냐? 루트를 씌울 때까지. 자, 루트는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예, 그 스퀘어 루트, SQRT. SQRT를 이용하면 주어진 숫자에 대하여 루트를 씌운 값의 결과를 얻어줘요. 여기서는 루트를 씌운 값에 대한 거를 리미트로 둬서 똑같아 이거는요. 다만 여기서 이 리미트가 가진 값은 조금 전엔 절반이었지만 얘는 루트를 씌운 값일 뿐이에요. 그죠? 이게 훨씬 더 반복의 횟수를 엄청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다 똑같고. 자, 프라임 넘버를 결정짓는 방법 세 가지. 규칙 1, 규칙 2, 규칙 3. 세 번째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거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고 세 번째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루트를 씌울 때까지만 한다는 것.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시험 좋은 방법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프라임 넘버에 대한 의미. 자, 이번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공통이에요.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